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3년 2월 22일 오후 4시 30분입니다. 오늘 점심때 과거 청와대 요직에 있었던 분 등 이른바 정치 전문가들이 모여서 잡담을 했습니다. 근데 그 잡담을 하는 중에 아주 재밌는 주장을 하는 분이 있어서 소개를 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분은 만약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국민의힘은 망할 것이다 라는 화두를 던졌습니다.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국민의힘은 망한다는 이 화두를 가지고 그 자리에서 설왕설래를 했는데 그 일리가 있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왜 이재명이 구속되면은 국민의힘이 망하느냐. 자, 이재명이 구속된다는 말은 무슨 스토리냐 하면은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가결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민주당 안에서 반란표가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영장실질검사를 받습니다. 판사도 이거는 구속갑니다 해가지고 구속영장을 발부한다는 겁니다. 그럼 그 다음 사태는 뭐냐는 거예요. 이재명이 구속된 다음에 그러면 국민의힘이 만세 부르면 되느냐. 이재명이 구속된 다음에는 그 다음 첫째 이재명 지지 세력이 있습니다. 강력한 이재명 지지 세력이 총궐기할 것이다. 그것은 합리적 계산으로는 그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재명 구속은 그만한 상당한 범죄의 혐의가 있다는 것을 판사가 판단했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 국민들의 마음은 꼭 그렇게 합리적인 것을 수용하지 않습니다. 뭐 비근한 예가 많아요. 2004년에 노무현 당시 대통령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할 때는 그 직전에는 노무현 비판 여론이 강했습니다. 그러나 일단 탄핵 소추안이 통과돼 버리니까 그래서 노무현 대통령 직무정지가 딱 되니까 국민 여론이 일시에 바뀌었습니다. 그날 오후에 바뀌었어요. 특히 KBS, MBC가 선동하고 나오니까 아니 어떻게 국회가 국민들이 뽑은 대통령을 직무정지시킬 수 있느냐 해가지고 탄핵 역풍이 불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한나라당이 그 다음 총선에서 아주 쪼그라들었습니다. 또 있습니다. 2009년 검찰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수사를 했습니다. 범죄 혐의가 많이 나왔어요. 더구나 이 가족 간의 부패 문제라든지 뭐 이런 게 나오고 하니까 여론이 악화됐는데 특히 좌파들이 앞장서 가지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비판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소개할 수 없을 정도의 그런 악랄한 표현까지 써가면서 했는데 이분이 5월 23일에 부엉이 바위에서 극단적 선택을 하자마자 그날 또 여론이 확 바뀌어버렸습니다. 노무현 비판 여론은 사라지고 노무현이 억울하게 죽었다는 여론이 커지면서 그 바람을 타고 사실은 문재인 대통령이 등장한 거죠. 그런데 똑같은 일이 이재명 구속에서부터 시작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이재명 구속되는 순간부터 이재명 지지 세력이 또 윤석열 대통령을 비판하는 세력과 이렇게 뭉쳐져 가지고 대폭발을 할 것이다. 이게 총선으로 연결될 것이다 하는 게 이재명 구속되면 국힘당 망한다 하는 그 논리의 핵심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재명 구속 안 되면은 국민의힘이 흥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거기에는 약간의 또 근거가 있어요. 이재명이 구속 안 되면은 계속 이른바 이재명 사법 리스크는 이어질 겁니다. 구속영장이 또 들어올 가능성이 많아요. 백현동 개발과 관련한 구속영장 또는 지금 김승태 등과 연관된 대북 불법 송금과 관련된 구속영장 계속 들어오고 계속 또 국회에서 체포동의안
가결이나 부결이냐 이걸로 시비를 걸고, 그 다음 또 한편 이제 재판이 시작됩니다. 이미 불구속 기소된 사건 해가지고 대장동 이것도 불구속 기소할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은 재판에 수시로 불려다닐 것이다. 이게 또 내년 총선까지 계속 뉴스가 될 것이다. 그럼 당내 분란도 불가피하게 일어난다. 그럼 내년 총선은 결국 이재명 때문에 민주당은 망하고 이재명 덕분에 국민의힘은 이긴다. 이런 시나리오가 하나 있으니까 이재명 불구속되면은 민주당이 망한다. 이재명 구속되면은 국힘당이 망한다. 그런데 오늘 조선일보 태평로 칼럼에 내년 총선 여도 야도 이재명은 잊으라는 제목의 배승규 조선일보 논설위원의 그 시각도 제가 지금 설명드린 그 시각과 약간 비슷합니다. 근데 이분은 다른 의견을 하나 내어놓았습니다. 즉 이겁니다. 여권이 지금 이재명 이 사법 리스크로 안심을 하고 있는지 모르지만 여기에 윤석열 리스크도 같이 있다는 겁니다. 윤석열 리스크의 핵심은 이거라는 겁니다. 대통령실은 여당 대표 경선에 직접 개입했다. 나경원 전 의원을 억지로 주저앉히고 안철수 후보를 국정 회방꿀이자 적으로 몰았다. 윤심 논란으로 내용을 자초했다. 총선 공천에도 적극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 여권 핵심부에서는 대통령실과 내각 쪽에서 출마할 인사가 50명도 넘는다고 한다. 윤석열 사단이 대거 총선에 나선다는 것이다. 윤석열 당을 위한 인위적 물갈이설이 벌써 퍼지고 있다. 이재명 효과만 믿고 무조건 이긴다고 자만하면 무리수를 두게 된다. 이미 대통령 탈당과 신당 이야기까지 나왔다. 누가 당대표가 되어도 갈등을 피하기 쉽지 않다. 친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실의 입김은 더 세질 것이고, 내리꽂기 공천에 따른 현역 의원과 당협위원장들의 반발이 거세질 것이다. 비윤 후보가 되면 대통령과 당대표가 충돌할 수 있다. 국민은 권력 전횡과 내분을 싫어한다. 국정은 산으로 갈 것이다. 여당은 공천 내분이 생기면 졌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 리스크도 있지만 윤석열 리스크도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한편 이 민주당은 어떠냐? 민주당을 지금 국민들은 업신여기는데 방탄 뭐 등등등 더불어 망할 땅 뭐 이런 이야기까지 하면서, 그러나 이 배승규 논설위원이 보기에는 만만치 않다는 겁니다. 과소평가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배승규 위원은 이렇게 주장합니다. 여권은 지금 민주당을 업신여긴다. 하지만 민주당은 국정은 서툴러도 선거엔 유능한 정당이다. 상향식 공천제도는 여당보다 잘 갖춰져 있다. 현역에 대한 객관적 평가 시스템과 공천 갈등 예방 장치도 마련되어 있다. 급해지면은 이재명 손절까지 할 수 있다. 민주당은 바보가 아니다. 반면 여당은 외부 영입과 대통령 중심 공천으로 잦은 내홍을 겪었다. 이번에도 박근혜 정부 때 진박 감별사나 옥새 파동처럼 친윤 공천 파동이 오지 말라는 법이 없다. 그러면서 이재명 타령에만 빠져 있을 때가 아니다라고 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자리에서 한 분이 이재명 최측근으로부터 들었다면서 이런 이재명 쪽의 심리 상태를 이야기했습니다. 작년 3월 9일 선거가 있었고 3월 10일로 넘어가서 새벽에 개표가 진행 중인데 윤석열 후보 당선 확실이라는 이제 예보가 KBS에서 나왔습니다. 그 직후에 이재명 후보가 깔끔하게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는 연설을 했습니다. 왜 그렇게 했느냐? 0.73%포인트니까 얼마든지 시비를 붙을 수도 있는데 확정되기도 전에, 그때 아직 개표가 진행 중이었습니다. 확정되기도 전에 이재명
후보가 그렇게 내가 졌다라고 한 것은 개어 계산으로는 이렇게 하면은 윤석열 정부가 대장동 등 이 사건에 대해서 자신을 겨냥하는 그런 수사는 하지 않을 것이라는 그런 바람을 포함시켜서 그렇게 승복을 했다는 겁니다. 사실 그때 저를 포함해서 많은 사람들이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이재명 후보가 졌는데도 깔끔하게 승복 연설을 하는 걸 보고 감명을 받은 사람이 많습니다. 특히 외국 기자들이 놀랐습니다. 그 2020년에는 트럼프, 바이든이 붙었을 때 트럼프가 크게 져놓고도 경선 결과에 불복해가지고 자신이 이겼다고 억지를 부리면서 뭐 지금까지도 계속 억지를 부립니다만은 그걸 지켜보던 미국 기자들이 특히 한국의 대통령 선거가 그렇게 격렬하더니 승부가 금방 깔끔하게 나더라.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졌는데도 다 받아들여서 선거 후유증이 없더라. 이게 참 대단하다.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랬는데 윤석열 대통령이 들어서고 나서 검찰 수사진이 바뀌면서 결국 이재명 구속영장 청구까지 온 데 대해서 이재명 지지층이 아주 앙심을 품고 있을 것이다. 배신감을 품고 있을 것이다. 그게 이재명 구속됐을 때 폭발할지도 모르겠다 하는 이야기를 하는 것을 저는 귀담아 들었습니다. 큰 줄기로 이야기하면은 이재명 구속되면은 국힘당이 망하고 이재명이 구속되지 않으면은 민주당이 망한다. 이런 두 가지 큰 가정을 해놓고 앞으로 어떤 변수가 내년 총선까지 이어지는지 한번 지켜보아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